불공정 공천 논란 속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반발한 오선 서른 의원도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이 서울 영등포 공천 경선을 돌연 포기했습니다. 현역과 친윤 불패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 등 25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필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군대 파병 문제가 거론되자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유럽연합과 나토는 파병 계획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에서 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앞서 컷오프되거나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된 민주도 비주력 인사들이 잇따라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비명계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실무를 주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가 검증 단계에서 탈락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적을 옮겨 조 사무총장과 경기 시흥을에서 맞붙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혼쭐 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느낀 섭섭한 감정을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은 다시 당대표가 되고 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로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과 예선전에서 경쟁하게 된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도 같은 날 탈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위 10%는 점수의 30%가 깎이는 만큼 경선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 탈락의 표적으로 지금까지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공식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영주, 동작을의 이수진, 그리고 박영순 의원까지 모두 3명.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이미 탈당을 시사한 친이낙연계 30 의원은 물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로 들끓고 있는 친문계까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합류할 의원 있을까요? 계시기는 할 겁니다. 네, 저희들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합니다. 이른바 비명 속가내기 논란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이 임계점을 향해 가자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엔 문제가 없고 쇄신을 위해선 불가피한 과정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당 지지율 역시 심상치 않다는 걱정이 퍼지면서 내분을 넘어 집단 탈당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의원은 그간 제기된 각종 공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도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이미 경선이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져요.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문제가 되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 자기는 더 이상 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내고 서울 영등포 의뢰 총선 도전장을 냈던 친윤계 박민식 전 장관이 돌연 당내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여당 공천을 놓고 친윤 불패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되는 영남권 등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박민식 전 장관이 경선 결정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선을 포기하고 경쟁 상대인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후보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닦은 인사와의 경쟁이 부담됐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부산 재선 출신으로 격전지 탈환을 앞세워 연고가 없는 지역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사선 중진으로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이명수 의원은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저는 대의 멸치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여당 지역구 현역 의원 가운데 6번째 불출마 선언인데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지역을 잃은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원조 친윤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고 이원모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최측근 참모들은 상대적으로 양지에 공천되면서 친윤 불패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상황.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살아남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긴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목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음 없지만 쇄신도 없는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선은 오늘 발표되는 25곳의 경선 결과를 쏠리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서입니다. 사선의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은 울산 남을, 오선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나선 대구 수성 갑이 우선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대변인이 경쟁하는 경기 분당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 안팎에서 이번 경선 결과가 현역 교체와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의 빈 곳엔 이른바 국민 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국민이 직접 추천한 새로운 인물을 등판시켜 감동 없는 공천이란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으고 대학 본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의대 희망 증원 규모 등이 달라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협회 측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으로 정부와 중재하는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의료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공직자는 맡겨진 책임과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또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에 미리 대비해서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처분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할 뿐입니다. 앞서 이미 법무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그저 다할 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죠. 특히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최후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를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를 엽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임대인은 실거주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SPC그룹의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보 SPC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와 함께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정보를 캐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불거진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 황재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PC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본사 임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조합에 넘겨 이른바 조합원 빼내기 작업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 측의 사측 입장이 담긴 인터뷰와 성명을 발표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실제 2021년 상반기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한국노총 측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허영인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월엔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중앙지검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김모 수사관과 접촉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내부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620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 공모한 수사관 김 씨와 SPC 백모 전무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수사 정보 유출한 사실 있는 거 맞으세요? 검찰은 황 대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의혹 등에 가담한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황 대표가 구속될 경우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임금 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연결식이 144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소속돼 있던 택시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은 띠를 두른 택시 세대가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이동합니다. 운구 행렬이 뒤따르고 넋을 위로하는 구슬픈 가락이 거리를 채웁니다. 1인 시위를 하다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택시 현장에서 완전월급제를 실현하는 것,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방영환 씨는 지난해 홀로 임금 체납 해결과 서울시에서 도입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227일째 되던 날 자신이 다니던 택시 회사 앞에서 분신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사측을 처벌하고 밀린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한 유족들은 마침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강 씨가 눈을 감은 지 144일 만입니다. 동원그룹이 반성하고 사죄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법이 자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랑스럽게 아빠 웃으면서 보고 싶습니다. 운구 행렬은 방 씨가 몸담았던 회사이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해성운수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키려 애쓴 고인을 추모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같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열사집에 잘 때도 힘들다는 내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된 사측의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집회방해, 특수협박 등 아무도 모르게 열사는 점점 지쳐갔나 봅니다. 방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택시회사 대표는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해성운수는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5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업체를 포함해 동운그룹에 소속된 21개 택시회사가 완전 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방 씨의 희생 뒤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그의 죽음에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교권 침해 논란을 부른 서울 서울초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 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서울초 교사의 희생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유럽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찾는 재외 국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걸 포함해 전반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년 전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 온 박영애 씨는 어느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길러낸 박 씨는 기회가 된다면 늦기 전에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그 고향이고 고국이니까 그립죠. 제가 살았던 나이 살던 고향을 언제든지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히 그린다는 자체가 하나의 호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인천에선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 형태로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거 공간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재외국민끼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다수 재외국민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운영하던 기업을 함께 옮겨오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엔 임대 지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인천이 바로 활동의 거점이 되고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이 193개국에 708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선 미국과 영국의 부동산 회사 등이 참여해 본격적인 도시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와 첨단 농업 같은 미래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재정적인 부담은 덜고 인구 300만이 넘은 인천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럽 현지에서 여러 해외 기업이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인천에 우리나라 돈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진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 방향 등 면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5개국과 마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첫 총회에는 국정원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마약정보수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최근 영내 주요 마약 조직의 세력 확대 양상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마약 밀매 실태를 논의하고 다자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오후 개최된 계약 심의회에서 군사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업체 체제 심의가 행정 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은 사업 시행 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과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군대 파병 문제가 거론되자 러시아가 나토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유럽연합과 나토는 파병 계획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파병 논란은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 참석했던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의 자국 TV 연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Že viaceré členské štáty NATO a Európskej únie uvažujú, že na bilaterálnej báze pošlú na územie Ukrajiny svojich vojakov. 슬로바키아는 나토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이지만 지난해 취임한 피코 총리는 친러시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파병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Officiel assumé et endossé des troupes au sol, mais en dynamique, rien ne doit être exclu. 서방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는 반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에 좋은 일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파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만일 파병한다면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В этом случае уже нужно говорить не о вероятности, а о неизбежности. Вот так и оцениваю. И также должны оценивать эти страны, отдавать себе в этом отчет. 파문이 커지자 회의에 참석했던 나토 최전선 폴란드와 체코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은 하겠지만 파병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역시 파병에 부정적인 견해인 가운데 EU 집행위원회와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낼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re is no decision at the EU level about any kind of sending of troops or ground forces to Ukraine to fight.
나토 주요국이 앞다퉈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여전히 파병 가능성을 띄우며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파병 결정은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축구협회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선택한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은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 황 감독에게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둘 다 맡기는 겁니다.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11일 만에 내린 전력강화위원회의 첫 결정입니다. 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또 갖췄다는 점입니다. 애초 전력강화위원회는 바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임시 감독 체제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 전에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일부 K리그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갖췄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최종 예선은 아니지만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겸임 감독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돼 부담감이 적지 않고 이 시기 올림픽팀도 사우디 암만에서 열리는 친선 대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회가 바로 다음 달인 4월 진행되는 올림픽 최종 예선의 마지막 시험대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우선 월드컵 2경기를 치르는 동안 황 감독은 성인 대표팀에 집중하고 같은 기간 치러지는 올림픽팀의 친선 대회는 황 감독 없이 현 올림픽팀 코치진이 지휘합니다. 또 4월 올림픽에서는 다시 황 감독이 팀에 복귀해 지휘할 예정입니다. 코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4월달 예선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것이고요. 또 대표팀도 잘 추스러서 우리가 태국 2연전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 황 감독 임시 체제로 시간을 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정식 감독 선임을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3.7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3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7도, 대구 영하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3일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필수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협은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북한에서나 가능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진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여전히 10,000명 안팎에 달합니다.
남아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도 병원과 계약이 끝나는 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수 없도록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고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라고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 날 법한 주장을 정부는 하지만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일축했는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병원에 따라 복귀하는 전공의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기본권이란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압박과 동시에 필수 의료계의 수건이던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의료사고 시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료인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필수 의료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했을 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대 증언만으로 필수 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반발을 고려한 당근책인 건데 의대 증언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커서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 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식 자리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 외에도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선동글을 올린 사람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서울시가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과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을 기존 73곳에서 107곳으로 그제부터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과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120 다산 콜센터와 119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자신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한 더불어민주당 결정과 관련해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논의한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반발한 비명계 5선 서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명계 공천 불이익과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 등이 불거지며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은 오늘 전략공천 후보자와 전국 14개 지역구의 경선 투표 결과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포함해 25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발표 지역에는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는 울산 남구 을 등 부산과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 19곳이 포함됐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겨루는 경기 성남 분당을과 서울 송파병, 대전, 세종, 강원 등 6곳도 대상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추가로 1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3차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곳에선 여야 중량급 인사들의 빅매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 판세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달린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대선 주자급 원희룡 전 장관을 맞상대로 띄우고 이른바 명룡대전 승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시작할 겁니다.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승리할 겁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방탄정당 심판론으로 덮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선 2010년 18대 국회 보궐선거 이후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대표적 험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지역구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프리미엄을 과시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경기 남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성남 분당 갑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보궐선거에서 25%포인트 차 대승을 거둔 안철수 의원의 대항마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참여정부 탄생 주역이자 삼선 의원의 강원지사를 지낸 야권 잠룡을 차출한 겁니다. 민주당의 호락호락한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전략 공천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분당갑은 16대 국회 때부터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4선을 했지만 20대 때 민주당에 빼앗긴 뒤 21대 총선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000여 표 차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개혁신당 깃발을 들고 도전장을 낸 류호정 전 의원의 득표율도 변수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제 도덕성 그리고 또 제 능력 그리고 또 제 성과를 보여드렸었거든요. 낙동강 벨트에선 김두관, 김태호 두 전직 경남지사들이 맞붙는 양산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뒤 연거푸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역이지만 현역 김두관 의원은 4년 전 불과 1,500여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여당이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면서까지 김태호 의원을 저격수로 배치한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이 중량급 인사들에게 일찌감치 내준 공천장엔 총선 전체 승패를 좌우할 요충지를 차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선 준비 시간을 넉넉히 확보한 후보들이 승리를 거머쥐고 정치적 체급 또한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일본의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불출마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 당에서는 과거 경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명문 게이오대 출신으로 아나운서와 탤런트로 활동했던 다카하시 마리 씨. 오는 4월 말 국민민주당 소속으로 도쿄도 제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私高橋真理並びに国民民主党は清く正しく政治活動を行っていくことを誓います。 하지만 이후 국민민주당은 다카하시 씨가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며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다카하시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을 이유로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お金に困ってた時期があります。その時期にラウンジという夜のお店で一生懸命働きました。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은 평생 도전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민주당 측은 과거 근무 경력만으로 불출마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ラウンジをされておられたからということをもってですね、我々がこんな判断をし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
그러면서도 다카시 씨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 비자금 문제로 집권자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데 비해 자신들은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부각해온 국민민주당이 그의 과거 경력을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카시 씨의 불출마 이유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과거 경력의 윤리적 잣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는 파병 시 나토와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이후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이 합의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평화 계획과 또 러시아에 있는 전장포로 송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 지도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의 석방에 기여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오픈 AI에 이어서 프랑스의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과 체결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EU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집행위가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그리고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S와 미스트랄 AI 간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집행위 자체 분석 결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서독의 극좌 무장투쟁 조직인 적군파 조직원 다니엘라 클레테가 체포됐다고 니더작센주의 범죄수사국이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엔 아파트 은신 중이던 클레테를 체포해서 지문으로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집에서는 탄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군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상대로 추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신고에 증거를 없앤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겪은 남성은 이미 제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입대한 A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그냥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보호관이 이제 뭐 저를 그냥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 이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인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군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가해자의 계속된 인격모독과 무고죄 주장으로 1심 결과가 나고서야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인 사람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해 법정에 서게 된 축협 조합장이 반성문 10장을 써내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빈소 구석으로 남성들을 끌고 가더니 삿대질하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펄쩍 뛰며 한참을 화내다가 분을 못 이겨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올려 위협하더니 급기야 주먹을 휘두릅니다. 1시간쯤 지나 이번엔 인근 한우 식당.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마구 때리는데 남자 직원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을 일삼는 이 60대 여성은 전북 순정축협 고모 조합장.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고 조합장 지시로 녹음된 음성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 조합장은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구속 기소돼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고 조합장은 조합원 2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며 반성문 10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구치소한 다른 수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귀한 교정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인격 침해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실제 오늘 재판정에서 검찰의 2년 구형이 선고됐는데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고요.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무성 남짓 소규모 형사법정은 대부분 고 조합장의 가족과 지인, 순정농협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일부는 피고인 호송버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 측의 고성을 지르며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4월로 예정된 가운데 고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신경정신과 약과 술을 먹어 기억이 불명확했고 범행이 미약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성폭행 미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대리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아침 6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인근에서 대리기사로 위장한 뒤 차량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도주한 차량 주인을 따라가 함께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서울 응암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은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각종 인증을 받습니다. KS마크 같은 국가 인증만 해도 250개가 넘는데 정부가 중복되거나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인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출 효자 품목 김. 그런데 가공 방법에 따라 국가 인증은 따로따로입니다. 조미김은 수산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마른 김은 김 및 김 가공품 품질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인증 기준과 절차도 다릅니다. 업체 입장에선 절차가 번거롭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계량기 인증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진 제품 하나하나를 모두 검사하다 보니 가스와 수도, 저울 등 6종류만 따져도 1년 검사량이 650만 건에 달합니다. 검정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비싸지고 출고 시간도 더 걸린다며 업체들은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 검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전수조사해
189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 그리고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없앨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개선으로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52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전 인증 대신 이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 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새학기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됩니다. 또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집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의 끝자락에서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7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9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7도, 대구 영하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3일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